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선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어떤 교수나 어떤 선생이 좋았느냐, 제가 접근 방법을 설명해 주는 교수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사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이론을 가르쳐 주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이걸 드릴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선생들의 무기죠. 다른 선생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 때 뗀석기를 사용했다. 아니 구석기 때 뗀석기를 신석기 때 간석기를, 이거는 사실이니까 어떤 강사든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 접근 방법을 얼마나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내가 저 사람이 했던 얘기대로 해봤더니 선사시대가 잘 이해되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채용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선사시대를 뚫어내는 드릴. 자, 여기 제목 좀 한번 보세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통한 선사시대의 구조적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마르크스의 뭐를 통한? 유물사관을 통한 선사시대의 구조적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어요. 유물사관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한자 뜻부터 합니다. 이 유자가 오직 유자고 이게 물질을 얘기해요. 그럼 그대로 풀이하면 오직 물질로서 역사를 바라봐라. 이게 이제 유물사관이에요. 사관이라는 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그대로 풀이하면 오직 뭐로서? 물질로서 역사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보세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죠. 계량화시킬 수 있고. 그럼 이건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물질로서 역사를 전개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물질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뭐에 달려 있다? 물질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친구분한테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질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진 않죠.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떠니? 친구한테 물어볼 땐 이걸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뭐야,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대답을 해주셔야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고. 그지? 너 주머니 사정이 어때? 너 돈 있어? 뭐 이런 거죠. 그지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돈이에요. 그렇죠? 돈입니다.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너 경제적 조건이 어때? 뭐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생산력이에요. 생산력. 그러니까 생산력이 좋으면 물질이 풍요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이제 뭐로 측정을 하죠? 연봉이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를 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천이에요. 본인이 욕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연봉이 5천이야. 좋네. 이분이 연봉이 1억이야. 이분이 연봉이 2억이야. 근데 이게 네 분이 이렇게 계셔. 근데 이분의 생활은, 이 네 명의 생활은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오면서 생산성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럼 이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석기인들이 뗀석기를 사용하다가 돌을 막 갈아. 그 돌을 갈면서 씨발 나는 신석기인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야. 야 씨발 신석기다 이제. 야 너 뭐야? 너 왜 돌을 떼고 있어? 일로 와 가라. 그리고 막 갈면 신석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역사는.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 생산력에 걸맞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인간의 생활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쉽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구석기인들은 사냥, 채집, 어로 이런 걸 하면서 살거든요.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석기인들은 뭐 하면서 산다고? 사냥하거나 채집하거나 어로 같은 걸 하면서.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럼 사냥, 채집, 어로를 하면 그 생산력에 맞는 생활 모습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냥, 채집, 어로는 콧물이 사냥, 채집, 어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하는 거지. 여기 사냥, 채집, 어로 중에서 짐승이 못하는 거 있어요? 없죠. 선생님 어로는 좀 곰 물고기 잡는 거 못 봤어요? 걔를 도구 없이 잡아. 이렇게 쳐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봅시다. 사냥, 채집, 어로는 동물들도 하는 거야. 근데 동물들도 하는 생산 수준을 갖고 있는 거지 인간이. 그럼 누구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 구석기는 동물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해. 다르지 않다고 동물과. 그리고 말이 좋아서 사냥이지. 이게 무슨 사냥이야. 맞짱이지. 맞짱 까는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마리 있고 인간 100명이랑 붙었는데 인간 100명 다 죽고 얘네 20마리 남았어. 그럼 얘네가 사냥한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사냥이지 사실은 맞짱이지. 생산 수준이 비슷하니까. 무기도 비슷하고 그지? 신석기로 딱 바뀌면 농사가 시작되거든. 근데 이제 잠깐 스톱이야. 농사하는 동물 본 사람, 농사 짓는 동물 본 사람 있어? 나는 토끼가 씨를 뿌리는 걸 봤다. 없죠. 그럼 이제 신석기 때부터 인간은 뭐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이해하시는 거라고. 그럼 신석기인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생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유물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엽적인 생활 모습도 들여다보고 이러는 거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뗀석기, 간석기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빗살무늬 토기 막 이렇게 외우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다 휘발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서 딱 이해해서 가둬놓지 않으면 다 이렇게 붕붕 떠다니거나 지식이 아니면 파편적으로 쪼개져 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유하거나 파편적 개념이 돼버리면 그건 여러분들 거 아니야. 그건 시간 지나면 대답도 못해. 오직 물질로서 역사를 바라보자. 거기 한번 보죠. 자, 사회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하부고 여기가 상부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라는 산이거든요. 역사라는 뭐? 산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유물사관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석이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르크스는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노량진의 일개 학원 강사의 이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들어보자는 거야. 마르크스가 사실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 집에 있을 수도 있어. 아빠가 사놓거나 여러분들이 사놓거나. 디스플레이용 책이지. 한 페이지도 안 넘기는 책이거든. 하부 구조 저도 있어요. 한 페이지도 안 넘겼어. 자, 이게 역사라는 산인데 여기 하부 구조가 있어. 근데 이 하부 구조가 마르크스는 이걸 뭐라고 한 거야? 생산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생산력에 의해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2분으로 할게요. 2분 아까 전에 2000이라서 또 씨발 욕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2천만 원을 연봉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연봉이 2억이 되셨다고 봅시다. 그럼 이분의 생활은 변화되겠죠. 생산력이 10배 이상 늘었으니까, 그죠? 뭐가 제일 먼저 변하실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시기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2억, 연봉이 2억이 되셨어. 그럼 어떻게 변할 거예요? 여가생활? 어떤 여가생활? 해외 다니고 또 막 여자분들 꼬시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바뀌어요?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2천이 됐다가 2억이 되면 내가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자기한테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사기도 해요. 그죠? 좋은 차를 구입하기도 하죠. 뭐 연봉 2억 정도면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하나 사는 거죠. 뭐 가다가 뚜껑 열리고 막 이러는 걸로. 오늘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뚜껑 열고 막 달리던데. 뭐 하는 지랄인지 모르겠어. 매연이 그렇게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또 뭐 내가 볼 때 학원 그만두실 것 같아. 그지? 그 연봉이 2억인데 구급 공무원이 된다는 건 좀 웃기지 않나? 왜 그래도 하실 거예요? 안, 그렇지. 솔직한 거지. 솔직한 거야. 어머니의 생활도 좀 바뀔 수 있겠죠. 아버님의 생활도 바뀌시고, 뭐 어머니 아버님이 조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이면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집에 이렇게 계시라고 편히 여행도 보내드리고 아마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으니까. 구석기에서 이렇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거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 2천을 벌 때 나의 생활과 연봉 2억을 벌 때 나의 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드릴이에요. 드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게 이제 경제적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생산력이 올라갔다고 봅시다. 그럼 생산력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상부 구조가 발전하거든요. 이 상부 구조가 뭐냐면 사회 경제 구조예요. 근데 이게 역사니까 우리가 학문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사회 경제 구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생활사예요. 생활사. 그러니까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산력이 증대되면. 그럼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도 바뀌느냐? 정치, 문화적 수준도 바뀌어요. 이게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볼 테니까 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집중 잘 되시나요? 자, 얼굴 좀 한번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민국 제외하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 나라에서 한 번쯤 태어나 보고 싶다. 자,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요. 나는 안 할래. 이러지 말고 난 생각 안 할래. 이렇게 막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말고 같이 호흡하면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고.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외하고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에서 한 번쯤 태어나고 싶다. 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어? 자, 되셨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북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북한. 난 김정은의 통치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있으세요? 없죠? 시리아, 이디오피아 없어요? 베네수엘라, 잠부웨이 없어요? 가봉, 콩고 왜 없지? 자, 그럼 여기 스톱. 왜 제가 이 국가들은 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인당 GDP가 얼마 안 돼요. 1인당 GDP가 얼마 안 되니까 생활 모습이 수준이 떨어지죠. 생활 모습이 떨어지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정치 문화적 수준도 형편없어요. 막 군인이 막 다스리고 막 그러죠. 맨날 쿠데타나 일어나고. 그렇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내전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인당 GDP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당연히 생산력이 좋은 나라들이에요. 복지국가죠.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잘 걷어서 또 불쌍한 사람들도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각박하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뭐 워라벨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리는 이유, 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이에요. 돈이라고. 돈이 인간의 생활을 결정하고 돈이 정치 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 마르크스가 한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였던 거야. 결국 인간의 삶은 뭐로 결정된다? 돈으로 결정된다.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순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순위가 뭐예요? 세계 경제력 순위예요. 미국 1위, 중국 2위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 우리 뭐 10위 하면 막 와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그거야. 요즘에 스포츠도 잘하려면 뭐 해야 돼?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거든.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스포츠를 육성할 수가 없어. 자, 선사시대의 구조적 이해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뒤쪽 페이지 넘겨보시죠. 하면서 좀 잠깐 하고 쉴 거니까 잠깐 하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만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건데 구석기는 사냥채집 어로 이런 거 하죠. 그럼 신석기는 농사가 시작돼요. 그럼 이제 생활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생산력에 따라서.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선사시대 때문에 유물사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느냐?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역사 왕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왕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조선이죠.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눌 때 이 유물사관이 적용돼요. 그래서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중석이는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 전후기의 생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게 하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무슨 사관을 가지고? 유물사관을 가지고.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편의상 하부 구조를 위에다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상부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상부 구조가 밑에 보면 이제 길어요. 이게 상부 구조인데 상부 구조를 위에다 쓰면 공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하부 구조를 여기다 놓고 상부 구조를 요 밑에다 놓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바뀌는 체제거든요. 자, 구석기 시대부터 보죠. 사냥 채집 어로 해요. 이걸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 자연 경제라고 불러요. 자, 용어도 생각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 경제가 뭐예요? 자연물 그대로 이용해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짐승이 있으면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경제, 획득 경제예요. 근데 이 자연 경제는 누가 주로 이렇게 하면 살아요? 짐승들이 이러면서 살죠. 그러니까 자연 경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요. 이 농경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잡곡류예요. 조피수소와 같은 건데 벼농사는 또 아니에요. 그럼 벼농사가 되고 안 되고가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잡곡의 그 열량이나 탄수화물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 같은 거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잡곡밥 먹을 때 조를 섞어서 먹기도 하는데 잡곡밥 말고 만약 조밥만 먹잖아요. 조밥만 딱 밥그릇 한 그릇 먹고 조밥을 먹었어요. 딱 한 그릇 먹고 딱 먹고 엄마 저 사냥 갔다 올게요. 이러고 딱 가면 꺼져요. 배가. 그러니까 이 조피수수 이런 걸 먹어서는 구석기 때 했던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벼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 사냥채집 어로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신석기 때 농경 목축이 시작된 거죠. 뭐 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니까
시작된 것이지 신석기인들이 주로 농경과 목축을 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지금 갤럭시 시리즈가 뭐까지 나왔죠? 갤럭시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보세요. 10? 갤럭시가 10까지 나왔나요? 그 5G가 10인가요? 왜 이런 거예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많으신데. 자, 10까지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갤럭시 10을 쓰는 사람들보다 그 전에 기종을 쓰는 게 더 많겠죠. 무슨 이해돼요?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거야? 사냥채집 어로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지 않아요? 저희 외삼촌 어부거든요. 제가 경상북도 울진 태생이거든요. 저희 외삼촌 어부예요. 저희 외삼촌 구석기는 아니에요. 저희 외삼촌 아이폰 써요. 아이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는 칼로 두부자들에게 털컹하고 자르시면 안 돼.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경과 목축은 생산경제, 벼농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벼라는 작물은 일단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생활이. 벼농사가 되고 안 되고 정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이거 하니까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거지.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걸 하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죽어요.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딱 어느 한 군데 정착하는 순간 죽죠. 이걸 어떻게 정착하면서 살아요? 사냥이 이렇게 있으면 뭐 짐승들이 와서 저는 여기가 맛있어요 뭐 이러고 가지고 잡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열매도 마찬가지. 뭐 따먹고 다음에 이 나무에서 열매 열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인간의 생활은 생산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 채집, 어로를 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구석기인들이 정착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어.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사는 곳도 어디냐면 동굴과 막집 같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집을 짓지 않아요. 막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요즘에로 얘기하면 이 막집을 제일 빨리 짓는 방법이 이제 천막집이에요. 그게 텐트죠. 앞에 천자 붙이면 천막집이잖아요. 그럼 텐트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천이 없으니까 뭘로 짓겠어요? 뭐 나뭇가지나 나뭇잎 같은 거 엮어가지고 지면 그게 막집이에요. 김병만이 짓는 집이 막집이야. 정글의 법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쫙 해서 나뭇가지 딱 얹어 지어버리잖아요. 빠르게. 그게 막집이야. 근데 당연한 거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집에다. 왜냐면 2달 걸려서 만들었어. 만들어. 엄마가 야 이동하자. 이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도 없는 거예요.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연장자가 이제 우두머리가 돼서 이 무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해서 계급이 발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물소떼 이동할 때 제일 앞에서 가는 애들이 있거든. 새 날아갈 때 제일 앞에 꼭지점에서 날아가는 애. 걔네들이 길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발생된 게 아니야. 계급이 발생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석기 때 짐승 같은 생활을 하지만 짐승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예술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지 않죠. 근데 인간은 구석기 때부터 땅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주술적 행위예요. 그럼 주술적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공예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프랑스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데 보면 거기 막 고래 그림 그려져 있고 그거 그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린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거야. 저희 딸애가 방에 들어가면 BTS 사진을 양쪽으로 딱 도배돼 있거든요. 그게 주술적인 거야. 알겠어?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빠 사진은 하나도 없다고. 그게 주술적인 거야. 주술적. 얼마 전에도 이렇게 비비고 있다가 나한테 걸렸어. 뭐하니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비비고 있다가 이렇게 걸렸단 말이야. 그게 주술적이야. 알겠어? 신앙은 주술적 신앙이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동물과의 좀 차이점이에요. 동굴 벽화나 조각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우리 세계사에서 유명한 거는 뭐 벨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이런 게 있어요. 구석기 여인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해놨죠. 그럼 이제 구석기인들은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걸 기원하는 거예요. 임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산이니까. 왜?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곧 뭐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지. 생산력이 되는 노동력이. 그걸 증가시키려면 생산력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생활을 낳게 하려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신앙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신석기 때부터 무슨 뭐다운? 왜냐면 뭘 하니까 농경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농경을 하면 왜 인간다운 생활이 시작되면 일단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농경이 시작되면 일단 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농사 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농사 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꾸 이렇게 하늘을 본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구시렁대. 아유,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오네.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런 게 애니미즘이야. 자연 정령 신앙. 비 오길 바라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착을 하죠. 신석기 때부터. 이건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정착을 했는데 왜 정착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죠. 씨를 뿌리고 거기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주거지역이 일로 결정되거든요. 강가나 바닷가로.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은 주로 어디 살아요? 강가나 바닷가에. 물론 구석기인들도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신석기인들은 완전히 바닷가 강가에 딱 정착을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신석기인도 사냥을 하지만 목축이 사냥을 좀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사냥은 잡아서 먹는 것이고 목축은 길러서 먹는 거니까 좀 대체는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신석기인들도 사냥을 하지만 목축이 되면서 사냥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겠죠. 지금 이해되고 계세요? 채집이 뭐예요? 열매 따먹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대체하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농경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신석기인들이 구석기인들이 했던 것 중에서 대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신석기인들이 무슨 양식업 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뭐 가두리 양식 이런 게 시작되진 않거든요. 그럼 신석기인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냥, 채집, 어로를 하면서 농경 목축을 하는 거라며요. 그럼 어로를 포기할 수 없죠. 만약에 신석기인들이 어로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선생님 농사를 짓잖아요. 작물이 조피수수라니까요. 죽는다고요. 조피수수만 농사지어서는. 그러니까 어로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정착하는 것은 얘네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이들의 생산력이 거기 살도록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을 바꿔보면 바닷가나 강가를 떠나면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신석기인들은 어디에 정착했나요? 바닷가나 강가에 정착해서 이렇게 선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닷가, 강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역사를 여태까지 국사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신석기인들이 바닷가나 강가에 정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본서나 이런 데 나오면 이걸 외웠단 말이야. 바닷가 강가에다 밑줄을 긋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자 보세요.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신석기인들이 바닷가 강가에 왜 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자기 거야. 이건 이제 남의 거 아니야. 왜? 뭐가 된 거야? 이해가 된 거거든. 신석기인들이 바닷가나 강가에 정착했다가 아니고 나는 신석기인들이 왜 바닷가나 강가에 정착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이게 공부하는 거거든. 왜? 그래야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 논리적이어져. 그 왜를 해결해야. 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덩어리 지어서 머릿속에 꾸겨서 넣는 거예요. 나는 조선시대의 살인들이 왜 붕당정치라는 걸 했는지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무슨 사회가 형성돼요? 시족 사회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농경이 시작됨으로 해서 원시 신앙도 발생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 보고 자꾸 구시렁대요. 그게 자연 정령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신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뭐 비의 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믿는 게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영혼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들이. 이런 신앙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구분을 할게요. 애니미즘이 바로 자연 정령 신앙이고, 그 제가 수업할 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제 아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구나. 대학교 다닐 때 JYP를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네, 이러면 이제 대충 제 나이가 나오는데. JYP를 내가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근데 JYP가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다녔었어. 근데 이제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애니미즘 사상학 세미나에 왔어. 그래서 그 이 땅과 관련된 애니미즘 있지, 그거에 대한 발표를 했어. 근데 내가 그때 딱 보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은 정말 많이 개량된 거예요. 대학교 때 박진영이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빨간색 바지를 입고 나타났는데, 저희 90년대 초반의 빨간색 바지는 테러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색 바지를 입질 않았어요. 근데 딱 입고 그래, 내가 가수할 때도 그 비닐 옷 입고 나올 때 내가 대본에 알아봤거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박진영이를 내가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애니미즘 사상학 세미나에서 만났다니까. 근데 박진영이가 나중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딱 만들고 나서 배출한 가수들 있지, 그게 초반에 다 애니미즘이야. 비 이런 거, 별, 노을. 그 내가 계속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곧 있으면 이끼 바위 다 나온다. 근데 원더걸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었지. 난 계속 배출할 줄 알았거든 그렇게.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자신의 부족의 기원으로 믿는 거야. 우리 민족은 곰 토템이 있죠. 다 알죠? 다 곰새끼잖아요. 그죠? 곰새끼. 나도 곰새끼. 위아더 곰새끼. 그죠? 두산 베어스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샤머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을 믿는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어휘할 때 한자를 많이 써드리는 편인데, 우리가 무당을 샤먼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 학습할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게 무죠. 여기에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한자가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공부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무죠. 샤머니즘은 그걸 믿는 거고, 영혼 조상 숭배는 우리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이게 영혼 조상수매죠.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신석기 때부터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필요해져요? 토기가 필요해져요. 그릇이. 근데 이 그릇을 이제 뭐로 빚어서 만드는 거야?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 그게 토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토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토기가 뭐냐? 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 이렇게 용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야 나중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 학습에.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씩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려넣는 지식도 역시 자기 거 아니야. 토기가 왜 필요했을까? 아, 농사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구석기인들은 토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얘네들은 이런 거 하면 토기가 안 필요해. 그냥 사냥하면 먹고 사냥이 안 되면 굶는 거야. 얘네들은. 곡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신석기 때 벼농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신석기 때 벼농사가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 중요하느냐? 청동기 때 벼농사가 돼서 그래요. 그럼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되면 그 벼농사가 시작되는 것에 맞게 인간의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를 먹는 인간과 조밥을 먹는 인간과 쌀을 먹는 인간은 달라진다. 왜? 쌀은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배가 잘 안 꺼지죠. 물론 뭐 지켜보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한 끼 하면 우리가 지금도 쌀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먹으면 한 대여섯 시간 노동을 해도 막 그렇게 허기를 느끼고 그러진 않죠. 그게 벼예요, 벼.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벼농사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청동기 때 무슨 농사가 시작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주거 지역도 바뀌거든요.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바뀌어요. 야산이나 무슨 지대?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산이에요. 여기가 산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이 남쪽 사면 여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사면에다 집을 져야, 여기다 집을 져야 일조량이 풍부해져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그리고 겨울철에 북쪽에서 북서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산이 막아요. 이러면서 이제 야산 구릉지대에 살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이제 배산임수 칠학이라고도 해요. 보통 무슨 칠학?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산이 뒤에 있고 물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배산임수 칠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신석기인들은 사냥을 하죠. 그럼 신석기인들이 사냥 같은 거 하다가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잡오기도 했겠지. 사냥하다 보면 자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사는 바닷가보다 여기가 훨씬 따뜻하지. 근데 얘네들은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신석기인들은 못 오지. 오는 순간 뭘 포기해야 되니까. 어로를 포기해야 되니까 못 왔단 말이야. 여기가 더 따뜻한데. 근데 청동기인들은 옮긴단 말이죠. 왜 옮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야? 벼농사가 시작돼서. 그러니까 어로를 뭐 해도 살 수 있는 거야. 포기해도. 어로를 안 해도 물고기 안 먹어도 사는 거야. 벼농사가 되면. 그래서 덜 추운 데로 온 거죠. 풍수지리사상과는 관련이 없어요. 풍수지리사상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데 배산임수칠학과 또 풍수지리와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때는 풍수지리사상과는 관련. 풍수지리사상은 나중에 신라 말 도선대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사상이에요. 자,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무슨 생산물이 발생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뭐죠? 먹고 남는 거죠. 그렇죠? 이제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남는 게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먹고 남는 게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사유재산이 발생해요. 그렇죠? 모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아니까 그냥 얘기 한번 해보죠. 돈을 똑같이 연봉이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써서 맨날 그냥 돈이 모자라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저축해서 계속 재산을 불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허덕거리면 살죠. 그래서 사유 재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산 정도 차이가 생기고. 그럼 일단 인간이 재산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기죠.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간에서는 계급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편한 진실인데 결국 돈이 계급을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래. 그죠? 우리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러잖아. 이재용이랑 나랑 계급이 같지는 않잖아, 사실. 그잖아? 그러니까 막 몰지각한 또 부자들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땅콩을 자기가 못 가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급을 발생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분 저기 막 동영상 봤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이러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돈이 많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잖아요?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계급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계급이 발생하면 일단 지배 계급이 되잖아요. 그럼 지배 계급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적 질서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면 계급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재산 때문에 발생하죠. 그럼 계급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요즘의 현대의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런 거창한 게 있잖아. 근데 인류 역사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는 계급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불편한 진실? 지금도 약간 이런 게 있어.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 그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이걸 통해서 잘 법을 이용해서 계속 재산을 증식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지키고. 그럼 이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강제력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기관이 필요해요. 법을 어겼을 경우에. 너 법을 딱 어겼어. 근데 훔쳤단 말이야, 누가. 그러면 너 혼날래? 이러면 안 돼. 내 찌할 거야.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계속 훔쳐, 이 새끼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법을 강제력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구. 그러니까 사람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처벌하는 거야. 국가의 행정력을 가지고 처벌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신석기 때 벼농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신석기 때 벼농사가 되었다면 이러한 생활 모습이 사회 구조, 경제 구조가 어느 시대에 나타난다고 역사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신석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으면 이런 사회적 구조가 신석기 때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벼농사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청동기는 답 모르면 벼농사 시작이 답이에요. 알겠어요? 어허, 이러면 그냥 찍어, 벼농사로. 알겠어? 그게 다 답이야, 그게. 그리고 신석기 때 무슨 농사 안 됐다는 거, 그게 답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뭐가 시작돼?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청동기 때부터 시작돼요. 신석기 때는 전쟁을 해, 안 해? 전쟁은 왜 하는 거야? 그래, 털려고 하는 거야. 털어먹는 거야, 전쟁은. 근데 신석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해도 이겨도 뭐가 할 수가 없어. 털 수가 없어. 그런 걸 뭐하러 해? 땅, 이겼어. 창고 열었어. 없어. 호호. 이런 건 뭐하러 하냔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은 털려고 하는 건데 청동기 때부터 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털 게 없으니까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죠.
물론 화나서 때리는 건 있겠지. 뭐 간지럼 피워서 그만해 그런데 막 때려서 죽이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집단 간의 전쟁은 신석기 때는 없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부족 간 통합도 일어나. 전쟁을 하면 이제 커지지. 부족과 부족이 이제 통합하고 굴복하고 야 머리 박어 머리 박고 이렇게 다 세력이 커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군장 국가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이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 건국시나 보면 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는데 뭐 곰 부족, 뭐 호랑이 부족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게 부족 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호랑이 부족은 뭐 한 거야? 제거한 거고 곰 부족과는 연합하고 이런 거야.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이제 선민 사상이 이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부족 간 통합 과정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부족과 자 보세요. B라는 부족이 싸웠어요. 근데 A라는 부족이 이겼어요. 그럼 A라는 부족이 이겼으면 이제 여기 걸 털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만약에 부족장이 있었으면 우두머리가 있었으면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있었으면 얘한테 머리를 박으라고 했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가 올 테니까 바치라고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손은 뒤로 해야지 뭐 이러니까 이제 딱 뒤로 했어. 얘가 이제 하하하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C 부족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얘도 치려고 준비 중이야. 그 얘도 쳤어. 근데 얘도 이겼어. 얘도 털었어. 너도 대가리 박어 이랬어. 뒤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얘랑 다르게 자존심이 세. 그래서 싸움에서 졌는데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는데 이게 너무 쪽팔린 거야. 그리고 얘 아들이 와서 아빠 뭐해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못 참겠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일어났어 이렇게 덜컥 딱. 그리고 얘가 이제 놀랬어. 야, 뭐 박어. 그것도 얘가 죽여 그냥. 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 정치는 잘 봐요. 정치는 제거하는 거야, 통합하는 거야. 통합하는 게 정치야. 정치는 세력을 키우는 거거든. 근데 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거하면 얘는 커질 수가 없어. 다 죽여버리면 얘는 그대로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수업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싫다 이거야.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싫어. 그럼 나도 싫어요. 꺼져요. 안녕. 이러면 나는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없죠. 만약에 내 수업을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조용히 교무실로 불러서 어떤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수험생이 계속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얘가 일어났을 때 얘의 행동이 중요해요. 얘가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술을 이제 사들고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왜 뭐야 왜 왔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왔어. 자 앉아봐. 그리고 이제 술도 막 따라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 밖에 한 건 미안하다. 나도 사실 그러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미안해. 너 아들이 와서 아빠 뭐 하냐고 물어봤다며. 나도 그 얘기 듣고 많이 속상했다. 이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이러는 거지. 야, 넌 고향이 어디니?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얘가 난 노량진인데 뭐 이랬어. 아 그래? 노량진이구나. 아 그랬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얘가 당연히 그 고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해. 그럼 얘는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니 그럼 너는 고향이 어디야? 근데 얘가 좀 얘기하기가 그래. 이러면 얘 씨는
더 열받지. 자기 분명히 노량진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 술을 이제 또 얘기하기가 그래. 그러니까 얘는 더 궁금하잖아. 사실 그러면 되게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제 술을 또 한순배 두순배 돌다가 얘가 또 A가 또 그러는 거야. 사실은 내가 고향이 아니다. 아씨 왜 이런 미치는 거거든. 그잖아.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술 먹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빨리 얘기해 주지. 그렇지 않아?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들 성인분들이니까 사시면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빨리 퍼뜨려줘. 이 얘기인지 알죠? 사실은 우리 엄마가 곰이야.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휴, 얘기하면 안 된다. 나 사실 하늘에서 왔어.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씨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미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얘는 죽는다 이제. 그지? 근데 얘도 우리가 뇌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뇌는 신석기 때부터 엄청나게 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기 때부터 불이 발견돼서 음식을 씹어 먹으면서부터 이제 뇌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청동기 때인 청동기인들의 뇌는 지금 우리 뇌와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얘도 이게 확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C도. 아, 네가 그래서 싸움을 그렇게 잘했던 거구나. 이러면 얘는 안 죽고 머리를 박아도 안 쪽팔릴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얘가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돈을 줘도 안 쪽팔리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는데 쪽팔려? 막 씨발 막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돌잖아. 그지? 교회 가면 뭐 돌지 않아? 돌던데 뭐. 근데 거기 돈 넣잖아. 뭐 찬송가 부르면서. 근데 그때 막 자존심 상해? 그거야.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 이거거든. 천손사상이야. 똑같은 거야. 하늘에서 선택된 민족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를 원활히 하려고 A가 만든 거야. 아니 우리 쓰는 용어에 유식하게 그러지 말고 삥 뜯으려고. 그러니까 C한테 B한테 삥을 뜯어야 되는데 삥을 원활히 뜯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서 왔다는 걸, 하늘에서 왔다는 걸 얘네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거야. 아까 전에 정치는 통합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말을 멋있게 만들어 볼 테니까 쓰지는 마세요. A가 이걸 만들었는데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족은 C나 B보다는 우월하다. 그래서 삥을 뜯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지.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야.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잖아요. 삼국시대가 되잖아. 그럼 이제 집단이 계속 커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왕이 등장해.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 그러면 야! 다 박아 대가리. 근데 뒤에서 왜요? 야 이씨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근데 얘가 이상 나도 내려왔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야. 삼국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 그래서 이제 왕이 너도야? 씨야 잠깐만.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쟤도 내려왔다니까. 그럼 또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개발한 게 뭐야? 불교를 가져온 거야. 불교. 그래서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불교는 종교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야.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야. 스님들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나는 중을 외워야 돼? 막 이러면 안 돼. 이거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했잖아. 얘가 이제 불교를 가지고 와서 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애들한테 믿게 했어. 근데 이 불교는 교리체계가 좋으니까 이거 하면 푹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뭐 부처 브로마이드 있나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잔씩 주고 불상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만드냐면 사실은 똑같은 거야. 사실은 내가 부처야. 이게 이제 왕직불이야.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는데 이 불교가 활용되죠. 다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 있죠. 그거는 국사에서 다뤄요, 안 다뤄요? 잘 안 다뤄. 물론 불교는 종교적 성격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느 과목에서 다루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로 얘기하면 윤리와 사상 이런 데서 다루는 거야. 우리는 뭐만 다루는 거야? 정치적으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을 시켜서 전쟁 없이 정복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A가 예를 들어서 D를 쳐들어가. 이게 소문이 났어. 이제 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이제 다 소문이 퍼졌어. 그럼 얘가 이제 D로 쳐들어가. 그럼 D는 싸울 의지가 없어. 오셨어요? 이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뭐 박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삥을 뜯기가 얼마나 편해 얘는. 그리고 어차피 D 입장에서도 싸워봤자 뭐 한다는 걸 알아. 그래, 그러면 박을 수 있는, 얘네들 입장에서도 박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야. 안 쪽팔리게 박을 수 있도록.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지. 뭐를 확보해? 우리 국사에서 지배라는 건 뭐를 뜯는 거야? 삥 뜯는 거야. 삥을 뜯으면 내가 쟤를 지배하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이제 뭐 고려 조선사 들어갈 때 뭐 4대 관계 이런 거 다 삥 뜯는 거야. 알겠어? 남녀 분업화도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뭐도 일어나요? 다시 한번 뭐도 일어난다고요? 자, 그럼 생각 좀 한번 해보죠. 신석기 때는 남녀 일을 하는 게 남녀가 분업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가족 구성원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를 잡고, 아들은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고, 뭐 아빠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래야 가족이 다 살거든. 근데 청동기 때가 딱 되면 아빠하고 노동력이 강한, 높은 노동력이 좀 강한 아빠하고 아들만 나가서 일해도 가족이 살아. 아빠는 벼농사 짓고 아들은 사냥하고 이래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왜 분업이 되느냐, 이제 잘 들어야 돼. 벼농사는 논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지가 있어야 돼요. 저습지가. 물이 촉촉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있지가 않아, 청동기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습지를 해서 농사를 지어, 벼농사를. 그럼 집은 저기고 예를 들어서 여기야. 그럼 아빠가 농사 짓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서 여기로 날라주는 거야. 그럼 아빠는 밥 먹고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전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왜냐면 여성의 노동력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밥을 해서 나르고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남자는 계속 일하고. 그럼 남자가 일하다가 중단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오는 시간보다 이게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업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쥐게 돼요? 남자가 지게 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가 되는 거야. 가부장제 사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적 주도권 싸움 아니야.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결국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거든. 대부분. 물론 현대에 와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꼭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족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좀 큰 소리 치는 거야, 원래. 원래 그런 거야. 제가 얘기했죠. 마르크스는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던 거야. 인간의 생활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걸 부정하고 자꾸 도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지, 인간을. 근데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말이 나와서 지금 2019년에 대한민국의 주거 지역도 어느 동네 사냐도 사실 뭐가 결정하는 거야? 돈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중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 있어. 그럼 어디 살고 싶어 해? 뭐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중계동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런 데는 집값이 어때? 비싸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생산력 가지고 만들어줘. 불편한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결국 인간의 생활은 돈에 의해서 제한되고 규제받는 거야. 아빠가 집에서 큰 소리 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있지만 아빠가 집에서 큰 소리를 친다. 그 얘기는 아빠가 돈 좀 버시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가 아빠 앞에서 좀 말씀을 잘 못하신다. 그럼 아빠의 생산력이 높은 거야. 그런 거라고. 좀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의식적 전환이 일어나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 그 등식이 성립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그래요. 저희 아내는 집에만 있고 다 하죠. 바깥일과 집안일을. 가서 설거지도 하고. 씨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니까 내가. 응? 자, 여기 철기 시대로 넘어왔어요. 무슨 시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나와요.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거든요, 또.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습. 이게 이제 철제 보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습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 쟁기 같은 거예요. 땅을 졸면 안 돼. 와우! 면학 분위기. 졸면 안 돼. 이거 확 다 우통 벗어. 성격이 어떤지 모르시는구나. 졸면 안 돼. 조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졸면 제일 나쁘다고.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졸면. 진짜로. 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옛날에 그 속담에 그 얘기 알아? 나간 놈 몫은 있어도 자는 놈 몫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 식구들끼리 치킨을 시켰어. 근데 언니가 자. 언니 치킨 먹어. 근데 이러고 자. 근데 오빠가 나가 있어. 그러면 오빠 건 남겨놔도 자는 사람 건 없는 거야. 자면 모든 걸 할 수 없어. 알겠어요? 부탁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학대 자잖아. 그럼 습의 시간이 너무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학을 읽고 있을 때 이게 자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졸잖아.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습의 시간이 너무 늘어난단 말이야. 한번 봐요. 보습이야. 그럼 이제 보습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작물을 여기를 이제 수확을 했어. 그래서 이 작물을 심었는데 이걸 수확하고 이 작물을 심으면 이 작물이 바로 안 자라. 왜냐면 땅의 영양분을 다 얘가 먹었으니까 이미. 그럼 얘가 심었을 때 얘가 또 자라게 하려면 이런 걸로 땅을 깊게 가는 거야. 그럼 영양분이 좋은 밑에 있는 땅을 위로 쳐서 올리는 거지. 촉촉한 땅을. 그치? 하여튼 땅이고 사람이고 촉촉해야 돼. 알겠어? 메마르면 안 돼. 촉촉해요. 알겠어? 그럼 이걸 심고 이걸 이제 하면 이게 또 자란단 말이야. 이걸 깊이 갈라서 촉촉한 땅을 위로 올리면.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이 높아져.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인들은 이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또 하게 돼. 그게 뭐냐면 막 교역하고 이래. 이제 중국과. 물론 교역은 신석기 때부터 있었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역이 되는 거야. 이것도 몇 개 좀 정리할 게 있는데 한번 봐요. 철제 농기구 사용되지. 그죠? 철제 보습. 이 철제 보습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깊이 가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철제 보습이 뭘 만들어낸다고? 깊이 가리. 그러니까 땅을 깊게 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높아져? 생산력이 증대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스톱이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한번 해줄게요. 이따가 다시 할 텐데 여기다 CF라고. 그럼 이제 뭘 쓰는지 봐봐. 청동도 금속 기구잖아요. 청동도 금속 아니에요? 그럼 청동제 농기구도 이렇게 잉여 생산물 발생과 관련돼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철제 농기구라며요. 그럼 철제 농기구가 생산력 증대시켰으면 청동제 농기구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절대 안 돼. 시험 문제에서 하여튼 청동제 들어갔는데 앞에 농기구 나오면 무조건 X야. 근데 왜 X냐?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 이 청동은 우리나라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청동은 아연까지 합금이 이루어져요. 아무튼 이제 구리 주석인데 우리나라는 구리 매장량이 적어요. 그래서 청동은 귀한 거야. 우리는 구리 매장량이 적지. 그래서 지금도 구리는 비싸.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옛날에 그 이제 용역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막노동 막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이렇게 공사장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돌면서 전선을 막 모아. 그 집에 가서 전선을 까. 그럼 구리가 나오지. 그게 돈이 꽤 돼. 그래서 지금도 구리 훔치는 새끼들이 있어. 공사장 돌아다니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잠 좀 한번 깹시다. 자, 청동은 귀하다. 큰 소리로. 청동은 귀하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청동은 귀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되었어도 농기구가 청동이 사용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야? 귀한 게 뭐지? 그렇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귀하잖아 지금. 그걸 농기구로 쓰면 돼? 다이아몬드 쟁기 본 사람. 다이아몬드 삽. 이런 건 반칙이야, 그지? 그러니까 청동제 농기구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근데 철은 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나오는 거야. 생산력 증대는 뭐를 발전시킨다는 거야? 역사를 발전시키지. 사회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고 사회 경제 구조의 발전에 따라서 정치 문화적 수준도 결정해. 그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개가 발전하는 거를 뭐가 발전한다고 하는 거야?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국가도 연맹왕국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연맹왕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합쳤잖아. 아까 전에 A가. 자, 한번 보세요. A가 이렇게 합쳤죠. 얘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 같은 군장 국가거든. 그러면 이 군장 국가가 자 보세요. 여기도 군장 국가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또 군장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군장 국가가. 그럼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농기구뿐만이 아니라 철은 흔하니까 철제 무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철제 무기가 나오면 생산력도 증대됐죠. 무기도 발전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도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청동기 때 우리가 보통 칼은 물론 군장들은 청동 칼을 써요. 비파용 동검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사실은 전쟁용 칼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폼 잡는 데 사용하는 거야. 청동 벨트. 왜냐 다이아몬드라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좀 미안한데 꼭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여성분들 이렇게 뭐 백 메고 그런 거랑 비슷해. 그 막 똥 비싸게 주고 사잖아.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사잖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 안 보여줄 거면 뭐하러 들고 다녀? 살짝 보여주는 거 아니야? 청동기 시대 때 대부분의 사병들은 돌칼을 쓴단 말이야. 청동이 귀하니까. 근데 돌칼은 이걸 이제 간석검이라고 해요. 간돌검이라는데 돌칼은 말 그대로 이제 칼을 들고 써. 그러면 땅땅해서 탁 쳤어. 그럼 여기 탁 맞아. 아! 이러면 뼈가 부러져. 근데 2, 3개월 있으면 또 뼈가 붙는다. 이게 돌칼이고 철제 칼은 땅 치면 땅 하면 얘가 없어진단 말이야 지구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많아지는데 무기가 발전하니까 피해가 더 커지지. 지금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왜 전쟁 억제 효과가 커진 거예요? 무기가 발달해서 그래. 씨야 이건 터지면 다 죽는 거거든 이제. 미국의 레일건 이런 거 봤어? 그 영상?
그 강판 7개를 그냥 직선으로 뚫어버려. 그건 죽는 거야. EMP 폭탄 이런 거 떨어뜨리면 그냥 석기 시대로 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전쟁 억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철제 무기가 딱 생기니까 서로 이제 붙기가 무서운 거야. 붙어보면 피해가 너무 커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연맹 국가가 생기는 거지. 연맹체를 맺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지. 아니면 뭐 좀 뭐 만화 같은 얘기지만 전쟁을 하도 해서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합칠 수도 있어. 그렇잖아.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 기록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맨날 전쟁해. 한 200년 전쟁했어. 철제칼 개발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개발했어. 다 죽었어. 근데 얘가 왔어. 야 그만하자. 야, 어저께보다 우리 인구가 2명밖에 안 남았다. 얘가 씨발 난 사실 혼자다. 이러면서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록은 없으니까 어차피. 연맹왕국 형성.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교역이 본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교역이 꼭 철기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원거리 교역은 기록상으로 보면 신석기 때도 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본격적인 거야.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본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철기 때야. 근데 왜 교역이 시작된 게 또 중요한가? 교역을 할 정도로 생산력이 어떻게 된 거야? 중요한 거야. 우리 그 경제 공부할 때 무역이 일어나려면 비교 우위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 뭐 절대 우위도 있지만 비교 여기서 안 나는 걸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절대 우위, 옛날에 여기서 안 나는 걸 여기서 공급해 줘. 뭐 비교 우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생산력이 증대돼야 교육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스톱인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사유재산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럼 이제 수험생들은 청동기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중국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예, 철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생활을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인간의 생활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그 서핑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역사의 시간 위에 올려놓고 이걸 자연스럽게 타면서 가는 거야. 분리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결국 시간 물어보는 거거든. 시간. 변홍사 언제 시작됐어요? 청동기요. 아 그래요? 그럼 계급은 언제 발생? 청동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스톱을 걸었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이제 펼쳐놓고 어떻게 하냐면 청동기 그럼 밑에 뭐 사유재산 뭐 국가가 발생 뭐 계급 형성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외운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꾸겨서 덩어리째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분리가 안 돼. 흐름을 못 하니까. 그래 나중에 계급이 언제 발생했지? 아 철기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동기 때 왜 계급이 발생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의 구분이 생기는 거야. 철기 때 중국과 본격적 교역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철기 때 왜 중국과 본격적 교역이 시작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철기 때 연맹 왕국이 형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철기 때 왜 연맹 왕국이 형성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몸을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공부하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 시간과 나를 이격시켜서 분리해서 자꾸 덩어리째 외우려고 하면 외우고 고려시대 가면 삼국시대 없어지고 조선시대 들어가면 고려시대까지 없어지고 계속 기본반야.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을 타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쪽을 자꾸 보면서 가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도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인분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은 또 성인분들이시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고집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매핑, 역사는 병신 암기야, 뭐 이런 게 막 외우는 거야. 그냥 이제 한번 해보라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거든. 근데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해오셨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안 되면 본인의 방법대로 하시면 되잖아. 한 번은 믿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알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집에 싱크대가 고장났어요. 근데 내가 이 싱크대를 이렇게 열었다? 근데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똑똑똑똑. 근데 내가 볼 때는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조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저희 집에 저랑 오래 산 여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장갑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지 마. 왜냐면 이분은 저를 알잖아요. 이분은 저를 알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요, 저를. 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저씨를 부르면 된대요. 그래서 어허, 뭐 이런 것도 뭐 사람을 불러. 장갑 줘봐. 그리고 이제 장갑을 딱 꼈어. 그랬더니 계속 옆에서 하지 마. 그냥 아저씨 부르면 된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에헤이, 소파까지 다 젖었어요.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조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저씨를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보기에는 쉬운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요, 대부분. 왜? 국사를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뭐 역시 좀 국사는 암기 과목이니까 좀 외우면 되겠지. 근데 중고등학교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고등학교 한국사와 양이 5배예요. 고등학교 한국사보다 양이 5배가 많다고. 기본서 보면 알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지엽적이고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소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타야 돼요. 자기 몸이 시간 위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딱 올라만 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재밌어요.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사가 재밌어만 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 8분 능선은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재밌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지면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정 왜 그래?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재밌어지면 본인이 막 찾기도 하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재미를 만들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더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나가셔야 돼요. 빨리 나가면 과목의 흥미가 확 떨어져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적게 나가야 습의 시간도 어떻게 돼요? 적게 투자되죠. 그러면서 재미가 붙는 거예요. 자꾸 공부 양을 늘리면 처음부터 초반부터 늘리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루틴이라고 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해야 루틴이 생기는 거 알죠? 하루에 푸시업 1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루에 푸시업을 뭐 10개, 20개씩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0개 하려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루틴을 만들어내기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 정도 경험을 해서 지금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도 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2개월, 4개월 끝나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의외로 여러분들 아시죠? 의외로 한국사가 발목 잡는 거. 이거 싫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어학이 아니라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어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기본 점수가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어학 점수보다 더 안 나오죠. 근데 공부를 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흥미의 문제예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냥 외우느냐의 문제예요. 앞글자를 따거나 노랫가락을 만들어서 그냥 외우면 또 여러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국사가 다시 눈앞에 펼쳐져요. 그 시험 전날에 억지로 외웠던 그 국사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막 조심히 가잖아요. 이거 떨어질까 봐. 그러면 가자마자 여기다 막 써놓고 그러잖아. 책상에다. 그리고 이제 탁 시험 보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말고사 볼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물어보러 다녀야 되는, 어디까지 시험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공무원 한국사는 매우 힘들어진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가,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 철기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중국과 교역이 시작됐다는 거는, 이 교역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겠죠. 그게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 철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돼요. 무슨 화폐들이?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 철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그 화폐들이 이거예요.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이런 화폐들. 그 다음에 붓도 발견돼요. 다오리 붓, 창원 다오리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됐는데 이 붓도 결국 한자를 썼다는 증거가 되니까 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과의 교역, 이건 어떻게 보면 개념이죠. 근데 명도전,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과 실체가 같이 붙어서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철기 때 중국과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건 개념이거든요. 그죠? 근데 명도전, 이거는 화폐죠. 이건 실체죠, 그냥. 그러니까 중국과 철기 시대 때 본격적 교역이 시작된 걸 증명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서 묶어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된다고. 신석기 시대 때 아까 전에 농경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농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농기구들이 발견된다고. 그리고 탄화된 좁쌀, 이런 게 지층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많으면 구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 이 개념은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 지금까지 배운 데서 80%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공무원 시험이 왜 어려운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여기서 배운 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의 내용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벼농사는 언제 시작돼요? 청동기요. 이게 답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신석기 때의 특징은 뭡니까? 예, 농경의 시작이요. 아, 정답입니다. 이 문제가 80%예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만 알면 선사시대 문제의 80%는 풀려요. 그럼 이제 나머지 20%의 유형이 뭐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걸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말 그대로 또 승패를 결정짓죠.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누군가가 틀리는 문제를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 페이지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20만 명이 시험 봤다. 그럼 18만 명이 맞아요. 이런 문제를 맞춰서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반대가 돼야 돼요. 18만 명이 틀리는 문제를 나만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런 거와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능검은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2, 3주면 따버려요. 줄기만 뚝뚝 버릴 거 다 버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20% 출제 확률이 20% 정도 되는 걸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4시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무원 한국사예요. 근데 일단 뭐는 짜 놓은 거예요. 프레임은 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있는데 책꽂이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책꽂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물사관을 통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책꽂이를 딱 만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사이에다 뭘 끼워 놔야 돼. 책을 막 끼워 넣어야 돼. 이게 이제 힘들어요. 하다못해 구석기, 유적지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신석기,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와 신석기, 유적지 구분. 신석기, 유적지와 청동기, 유적지 구분. 더 재수 없는 거는 이 유적지에서 뭐가 출토됐는지. 뼈가 나왔어요? 틀렸어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이러니까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이 부분이.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일 중요한 건 80% 유형을 맞추는 능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20%를 천천히 채우는 거예요.